정부가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여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지역 여야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춘천 지역은 여야 후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 무소속 후보까지 출마를 예고해 격전이 예상됩니다. 원주 지역 선거전도 막이 올랐습니다. 갑을 선거구 4명의 후보자들이 모두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열띤 공약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선거구도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발표에 이어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여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강원 지역의 경우 현재 의대 정원보다 165명이 더 늘어납니다. 증가율만 62%에 달하는데 정부는 의대 정원도 늘리고 지역 필수 의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우선 지역 거점 병원 육성을 위해 현재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지속해서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5년 입학생들이 인턴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5대5로 맞출 계획입니다. 또 의대생 선발 시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규모도 6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해 지역의대 졸업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막겠다는 겁니다. 최근 10년 사이 도내 의대 졸업생 약 2,500명 중 강원 지역에서 인턴 생활을 한 학생은 약 650명, 4명 중 1명만 강원도에 남았습니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대학들은 정부 발표에 맞춰 증원 준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그 발표 난 거대로 일단 준비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도내 의대 교수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 파업과 연계한 집단 사직서 제출 논의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 군급식 농축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이번 조치는 강원특별법에 접경지역 인증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도지사가 인정한 품질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함으로써 국방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정책을 유지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까지 속초 종합운동장 유휴 부지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속초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5년 말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60억 원을 들여 속초 종합운동장 유휴 부지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수소 충전소에는 충전기 2대가 설치되며 압축기 성능을 개량해 하루 약 2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속초 지역 수소 충전소는 지난 2021년 설치된 속초 수소 충전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0일 앞두고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대부분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2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0총선에 본선막이 올랐습니다. 22일까지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후보들은 첫날부터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원 지역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춘천 갑 선거구는 현역인 민주당 허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가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며 치열한 진영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허영 후보는 현역의 장점을, 김혜란 후보는 여당 일꾼론을 각각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춘천 입장에서는 재선에 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중단 없는 춘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후보입니다. 저희가 약속드리면 공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됩니다. 춘천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저마다 방식으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당 전성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고,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한기호 후보는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지무능한 경제 운용으로 인하여 우리 민생의 경제가 무척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 봉사로 생각하고 일을 하겠다는 각오를 오늘 후보자 등록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이 밖에 춘천 을 선거구에선 무소속의 이호범 전 강원도청 노조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마치며 3자 구도를 완성했습니다. 반면 춘천갑 선거에 출마하는 새로운 미래의 조일현 전 국회의원과 무소속 오정규 전 전남대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후보 등록을 다음 날로 미뤘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등록을 마치면서 춘천 지역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또 다른 격전지인 원주 지역에서도 모든 여야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원주 지역 자세한 소식 박건상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춘천에 이어 원주시 갑을 선거구 후보자들도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역대 선거 가운데서도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 원주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1일 가장 먼저 후보자 등록을 위해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문을 두드린 후보는 원주시 을선거구 국민의힘 김한섭 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이른 아침 원주시 선관위 인근에서 출근 인사를 마치고 바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상대 후보에 비해 정치 신인이지만 원주 발전만 바라보고 선거 전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경제 예산 전문성을 발휘해서 우리 원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공약과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선거 끝나는 날까지 그 약속들 시민들께 많이 알리고 좋은 결과, 좋은 선택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시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기훈 후보도 21일 오전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송 후보는 선관위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다소 여유 있는 표정으로 후보 등록 절차를 기다렸습니다. 3선에 힘 있는 후보가 있어야 원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첨단산업 복합도시를 빼앗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주가 3선 의원과 같은 정치적 힘을 키우지 않았던 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원주 시민들께서 3선 의원, 중진 의원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겠을 것으로 저는 확실합니다. 원주시 갑선거구 후보들도 연이어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는 후드티에 야구 점퍼 차림으로 후보 등록 현장을 찾았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리턴 매치인 만큼 부담감도 있겠지만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선택해달라며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그 공약들을 이제 실천해가는 실질적인 과정입니다. 공약을 보고 정책을 보고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원주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적임자인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옳게 선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리턴 매치를 성사시킨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후보도 21일 오전 후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2년 전 패배의 악몽을 이겨내고 다시 도전장을 내민 원창묵 후보는 본인은 일하고 싶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늘 시민 곁에서 시민만 바라보고 일한 저 원창묵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일벌레로 통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원주 지역 국회의원 선거. 거대 양당 후보들의 진검승부가 본격적인 막이 오르면서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강릉 선거구에서는 여야 후보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는 이날 오전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본 후보로 등록하고 우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도 이날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완료한 뒤 정권 심판과 권력 교체를 통한 정치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는 21일 강릉 선거구에서는 가장 먼저 후보로 등록하며 차별화된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와 진보당 장지창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중남 후보로 야권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단일화를 통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위한 정책 연대를 이루고 공동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21일 의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양구군 농협조합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충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조합장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뒤 군청 누리집에 올린 사과문에서 내빈석 자리 배정 문제로 불만이 있어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다며 해당 공무원과 가족분들, 군청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 등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선군이 상습 침수 우려 도로에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합니다. 도로 자동 차단 시스템은 기상정보와 인근 하천 수위 정보에 따라 도로 침수 위험을 알리고 신속한 출입 통제를 하게 됩니다. 정선군은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정선읍 봉양리와 덕송리 일대 등에 CCTV와 전광판, 차량 차단기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을 위해 오는 22일 시각특수효과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덱스터 스튜디오 등 시각특수효과 기업 4곳입니다. 기업들은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자문을 맡고 영상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7일부터 관내 야산의 돼지열병 예방 미끼 백신 약 4만 2천 두분을 살포합니다. 예산 2억 4천만 원을 들여 상반기 4만 2천 두분과 하반기 1만 8천 두분 등 모두 6만 두분을 살포할 예정입니다. 미끼 백신은 돼지 이외에는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반려동물이 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오는 25일 정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 동부 복합체육센터 2층에 개소한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또 아동돌봄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신청, 접수와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가 건물 내외부를 새롭게 단장하고 이달부터 연중 이용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녹색도시체험센터는 지난달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각종 집기와 회의실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경포호수와 연계해 가시연습지 산책로를 12km로 확장하고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설사와 함께하는 습지 생태계 체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이 새로운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할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도인데요. 이 밖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령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의 절반,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